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자,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가해자입니다. 그 순간 가해자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체를 아는 그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피해자였는데 본인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를, 범죄 피해 실체를 아는 날 이제 피해자의 이제 심리 상태가 피해자 심리로 돌아가는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인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해자는 둘째치고 일단 피해자부터. 그래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까요?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자책이 돼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왜? 나에게 외상 스트레스,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책을 해요. 그리고 막 원망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원망. 그러니까 원망과 자책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해자들 관련돼서 상담을 하고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많은 부분들에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자책이에요. 이 자책의 반대는 원망이거든요. 자책하면 죽을 것 같고 원망하면은 그나마 화풀이 했으니까 그나마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들을 원망을 많이 해요. 가족들을.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본인도. 그런데 혼자 있거나 뭐하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계속 자책을 해요.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더라도, 그때 내가 이렇게만 안 했더라도, 그때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발생했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원망과 자책을 진행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일단은 알자. 최소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가해자, 임마가 했지. 피해자인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범죄가, 그거 성범죄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학자랍시고 나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자기가 법률가로서 나와서 여자들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그래서 성범죄가 늘어나니? 그 뭔 얘기예요?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성범죄 가해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우리 실체를 좀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나는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절대 피해자의 제1번은 가해와 자책을 하지 마라. 왜? 너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너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치료회복 자체가 안 돼요. 치료회복 자체가. 이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내게 중증 심리장이든 위중증 심리장이든 그래서 나에게 지금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트라우마는 누구한테 있어요? 트라우마는 나한테 있어요. 타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문제가 지금 나한테 발생했구나.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다작살나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내가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인생, 타인의 인생을 박살내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외상 스트레스인지 외상 트라우마인지 중증 심리장인지 위중증 심리장인지 하긴 위중증 심리장에 갔으면 이미 가해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해자 편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가해자 편으로.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지금 나에게 마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 인생 박살내고 있고, 그래서 고통 느끼고 뭐하고 그러면서 학교 잘 다니던 애들도 학교 안 다니고, 이 자기 인생 날아가고 있는 걸 몰라요, 지금요. 일 멀쩡히 잘하다가 뭐 문제 하나 생겨 일 다 때려치고 뭐 집안에만 들어가가지고 계속 자해하고 뭐 자기 인생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 만나거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자해하고 뭐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그게 왜 그러냐, 이 가해자들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무너뜨리죠. 타인의 인생, 특히 가족들,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박살내버려요. 사소한 거 가지고도 그냥 계속 공격해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타인의 인생도 박살을 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알아야 돼, 지금. 그래서 먼저 이거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느냐? 마음 문제 치료하면 돼요.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일단은 알았으니까 건강한 습관을 일단 돌려놓고 보자. 그래서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그래서 마음 치료, 상담이 없는, 이거 상담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누군가 조언 하나 해주는 것도 다 마이너스로 써요. 그래서 조언도 하면 안 되고 코치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자기와 내 안에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되돌려야 돼. 누가? 내가.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려요. 불경 백날 하고 뭘 종교 그거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로 다 써버려요. 내가. 왜? 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리자. 마음으로 치료해서 되돌려 놓읍시다. 되돌리면 돼요.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 치료도 종류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왜? 돌아가면 돼요. 마음을.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의지를 갖고 마음에 관련된 이거를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지 말고 회복하자. 너의 잘못 아니지 않냐. 돌아가는 방법을 내가 뭔가를 조언해주고 솔루션 주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사람들 다 무너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피해자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나 자신의 인생 무너뜨렸던 거 있고 타인의 인생 무너뜨리는 파괴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은 되돌려 놨어요. 마음은 내가 되돌려 놨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내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또 있죠. 인간관계라든가 가치라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던 때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내 시간은 내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크기만큼 몰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절박과 몰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 사람들은 10년 걸리는 거, 내가 이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면 2년 3년이면 10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 회복해야 되죠. 성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만들어놔야 되지. 인간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지. 가치도 회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인생 회복.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트라우마를, 마음 문제를 건강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이 열정과 사랑과 열정과 성을 활성화시킬, 이게 제스예요.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질 않으면 치료 자체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안정되고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얘기했죠. 처절하게 응징을 하고 내 손으로 하지 말아요. 복수하지 말아요. 뭐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도에다가 그리고 법적으로 맡겨놓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을 하는. 그래서 피해자는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의 강력한 즐거움도 함께 누리면서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가치 추구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가치도 소유해가고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내가 자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관련돼서 중에서 치료하고 회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피해자는 자기 인생 전부가 지금 싸그리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무너지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가해하면서 나를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반드시 치료에 관련되는 관점.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냐.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좀 가면 왜 제일 우선이 치료 회복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피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못 아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도 몰라. 자,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치료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할까봐 뭐 할까봐 아는 사람 없어. 내가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부끄럽다 창피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요.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잘못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은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너 피해 당해본 적 없지 않냐? 이런 같은 개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 이해해요. 그런데 미안한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치료 불가능해요. 그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 가해자예요. 왜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망가뜨려 놔야지.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는 일선에서 마음 치료를 하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그 되돌리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 원리, 성마음 원리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치료에 관련되는 연구를 해왔고 심리학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관점, 종교학적 관점이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을 할까? 저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치료법 만들고 이 사람은 정신문제다? 그럼 정신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 문제는 아니고 심리 문제 그러면 심리치료하는 데 많아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하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너는 여자도 아니면서 피해를 저 여자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아프고 슬픈 건 알아요. 이해해요. 그럼 그 사람들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당할만 했네. 그런 가해자 같은 소리야. 그거 가해자 수준이 아니다. 아주 쓰레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점을 한 번은 생각해야 돼.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자기 인생 전부가 다 그 다음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을 그 사람이 무너뜨리는 가해자로 또 돌변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피해자만 치료 회복이 된다고 되느냐? 이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만족, 가해자는 기본이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쾌락,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악용하는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만 나고 때만 되면 계속 가해를 저질러요. 가해를 저질러요.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범죄자 또 성범죄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로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을 이용하는, 그래서 타인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바로 성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해자들은 필요 없어.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피해를 입혔으니까 피해자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가 매우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은 네 잘못이다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각인 뼛속 깊이까지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돼.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나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쓸데없이 뭐 성 이상한 거 보여줘 가면서 그거 문제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런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더니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순뻥이에요. 그거는 잘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잘못을 알게 되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누구와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까? 피해자가 당한 크기만큼의 고통이 느껴져야 됩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치료 자체가 안 됩니다. 피해자는 자책 원망을 하지 않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만 희망이 생기고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치료가 되지만,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느꼈던 것만큼의 이 고통이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빨린 소리로 얘기하는데 내일 가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있다. 그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해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1우선이에요. 물론 처벌받아야 되겠죠. 1번은 처벌이에요.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죗값을 치르면서 본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잘못을 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은 사선을 넘나듭니다. 이 고통이잖아요.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그거 안 느껴지면 이 사람은 자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이 있는 사람들을 위중증심리장애 치료할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정신과부터 보내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중증심리장애를 치료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엄청 힘들어져요.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고통, 아픔 안 느끼면 절대 치료 안 하거든요. 가해자로 놀변한다고 이제. 그런데 고통과 아픔에서 가다 보니까 서서히 돌아옵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가해자는 잘못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뭐가 느끼냐?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바로 피해자가 느꼈던 그 고통의 크기만큼 느낄 때까지 자기가 계속 고통을 느껴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갔을 때,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증심리장애 치료법이거든요. 자기 잘못을 모르면은 치료를 안 합니다. 즉, 고통을, 인생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고통. 강력한. 근데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의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자기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힘든 거는 피하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시 또 만족과 쾌락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냐면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내가 내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처벌받는 거 있죠. 그래야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다. 이게 두 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고통의 크기에 상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죗값을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필수로.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이 없는 처벌은 볼 것도 없어요. 재발해요. 때 되면 재발해요. 때 되면. 왜?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만족스러움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는 자기가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부터 잘 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때 되면 또 하고 있어요. 때 되면 또 해요.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가둬놔야 돼요. 어디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그럼 일상생활 하려면 내 동선이 딱 만들어져 있고 어디도 못 가요. 딱 동선. 그리고 누굴 만나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대1 일은 기타 등등 관련되는 것들을 왜? 그게 내 울타리예요. 울타리에 나를 가둬놔야 돼요. 이게 처벌하고 죗값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이런 처벌과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제한적인데요. 얼마나 고통. 그러나 이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처벌과 죗값이 그렇게 아픈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처벌과 죗값을 치료해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정당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나와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나름대로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는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권리가 아니에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제 못 살아요.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비로소 내가 지금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래서 자기의 마음 문제를 왜? 이 잘못을 알았죠? 처벌받았죠? 그때 되면 딱 마음 문제라는 거 알아요. 나에게 심각하구나.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 문제가 관련된 중증 심리장애든 위중증 심리장애 마음 문제를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이때 아직은 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유발하는 사람이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담을 하고 누가 조언을 하고 누가 코칭을 해준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의적 관련된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위에가 없으면 무조건 다 자의적 해석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음 문제에 대해서 마음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상담, 조언, 코칭, 솔루션, 기타 등등이 없는 자가치료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제를 나 자신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기타 등등을 바라보면서 일단 나를 회복하는 거. 내가 마음이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파괴하는 사람이면 잘해줘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부터 회복을 하는 겁니다. 타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도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1번의 마음 문제가 치료가 돼서 회복이 돼야 자기 인생을 회복을 할 자기 인생 안에는 내 인생에는 몸,
마음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성도 회복될 거고 인간관계도 회복될 거고 그리고 가치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문제를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피해자에게 용서. 즉 피해자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노력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용서가 그 다음에 뒤따라야 돼요. 나를 먼저 회복해 놔야 이게 가능해져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그게 가치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일지 뭘지 몰라도 다른 걸로는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연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에 관련된 부분의 회복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의 가치. 피해자의 가치 회복에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자기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피해자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해자를 회복시키겠다고 성을 같이 이 미친놈 아니에요. 피해자를 회복시키겠다고 매일 전화하고 그 스토킹 하듯이 그거 오히려 가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가능하면 같이 어떻게 하면 알게 모르게 음과 양으로 정말 노력을 내가 많이 했더니 나중에 피해자가 봤을 때 처음에는 진놈하게 이랬지만 결국은 아무 연결도 없지만 내가 우리가 피해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 왜? 내가 마음 문제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회복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라냐? 피해자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에 최소한으로 꾸준히 언제까지? 용서되는 그날까지. 이게 바로 가해자가 치료돼서 인간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인데 이 순서로 안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가해자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살다 보면 피해를 내 잘못이 아닌데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피해자도 돌아와야 되고 가해자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인간으로서 살면서 내 주변에 의미관계인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다 가해자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자기부터.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가해자 편 들지 마시고 자기가 가해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은 내 잘못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잘못 아닌데 왜 자꾸 감춰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길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나 이제 내 인생 글렀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돌아올 수 있어요. 다만 순서대로 가야 돼요. 피해자는 자체 잘못 없는 거 그리고 나의 트라우마로부터 치료돼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가해자는 뼈저린 피해자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도록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처벌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회복 즉 마음 치료를 이거 상담 조언 코칭 솔루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있으면 인생 다 날아가요.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심리 쪽 관련되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마음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이미 강력한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 무조건 마이너스로 써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 그래도 참 한때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 인생 그래도 참 잘 살아왔노라
그리고 주변에 다 그래요. 내 아이들도 옛날에 이렇게 이런 심각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 그래야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조언하는 그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제도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사회적인 이런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